주말에 명화. 금화, 은화, 보화, 미화, 경화, 선화, 진화. 오늘 진짜 많네. 인화, 옥화, 윤화, 유화, 주화, 성화, 정화, 민화, 수화, 광화, 영화, 동화, 노화, 중화, 문화. 이 세상의 화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그 중에서 내가 찾는 이름은 명화야. 명화라면 제가 전문이지요. 정물화, 풍경화, 산수화, 추상화, 초상화, 풍속화, 동양화, 서양화. 주말의 명화에서 다 만나보세요. 본격 화자 돌림 전문 방송. 이 세상 모든 화자 돌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금요일엔 주말의 명화. 아주 비장한 각오로. 쓸데없이 비장하네요 저희. 예. 명화 할 때마다 심장이 이게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뭐랄까 정말 그 기대감 이분이 채워주실 겁니다. 자, 우리를 명화의 세계로 안내해줄 네. 이윤서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서입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 또 어떤 그림으로 놀래켜 주실 겁니까? 네, 오늘 놀래켜 드리려고. 아, 진짜요? 네. 깜짝 놀랄 작품인가 네. 보네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죠. 햄릿 안에 그 연인으로 나온 오피리아를 그린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화가는 존 에버릿 밀레이. 네. 네, 제목은 오피리아. 오피리아. 네. 존 네버릿 밀레이의 오피리아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검색하면서 보시면 자세한 이야기 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밀레이는 어떤 작가인지. 아, 밀레이는 네. 그 보통 뭐 인상주의 뭐 이런 파들 있잖아요. 네. 그 라파엘 전파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역사화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던 때인데 너무 좀 인위적이야.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야겠어라고 해서 젊은 영국 화가들이 이렇게 따로 만든 그런 단체였어요. 새롭게 결성한. 그렇죠. 라파엘 전파. 네네. 그런데 좀 재밌는 점은 나중에 조금 훗날에 대중적 취향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반대했던 그 왕립 아카데미의 원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를 좀 분위기를 바꿔놓겠다. 네. 네, 그런 각오가 네. 있었을까? 큰 그림이. 네, 그 각오를 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네, 그 그쵸. 뒤로권으로 명예를- 그냥 네. 물에 명예를 들어갔네. 버릴 수 없었죠. 그쵸. 예. 네. 어, 네, 오늘 작품은요, 네. 수많은 오피리아 중에서 그 밀레이 오피리아가 좀 유명해요. 왜냐하면, 작품 중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된 작품이고, 처음엔 사실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 훗날에 살바도르 달리가 극찬을 하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네. 유명해지게 된. 네. 오피리아라는 이 작품을 그린 화가들이 많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와. 햄릿 하시면 뭐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정도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알죠. 그죠.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네. 그 오피리아의 아버지를 죽이게 돼요, 햄릿이. 그러니까 오피리아 아버지를 죽임으로 해서 다시 비극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왜 아버지를 왜 죽였냐? 친부죠. 햄릿의 아버지가 이제 동생으로부터 이제 그 살해를 당하고 이제 유령으로 나타나서 네. 그 햄릿에게 사실 이렇게 됐다. 나를 죽인 건 너의 작은 아버지다. 그렇죠. 설명을 이렇게 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복수를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동생이 왕이 되어서 햄릿의 어머니와 또 결혼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햄릿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복수를 해. 그때 이 왕이 이제 낌새를 챈 거죠, 삼촌이. 눈치를 챘네. 약간 이상한데. 그래서 햄릿을 죽이려고 준비를 또 해요. 그때 그 과정에서 미친 척을 한 거죠. 그래서 미친 척을 하면서 이 오피리아에게 또 상처를 줘요. 뭐 약간 이제 실성한 사람처럼 네 뭐 그 수녀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바보랑 결혼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피리아는 나중에 훗날 어떻게 돼요? 아버지도 잃고 연인도 사실 잃은 네. 그때 이제 그 심정, 그 약간의 이제 그 상실감, 약간이 아니죠. 엄청난 모든 걸 그렇죠. 잃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상실감으로 이제 약간 이제 실성한 여자처럼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화환을 나뭇가지에 걸려고 하다가 그 약한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이 물에 빠진 장면인 거죠. 근데 노래를 부르며 점점 물속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금방 막 살려고 일어나잖아요. 보통 허우적거리죠. 네, 근데 물 속에 빠져 죽는다고 이게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이 강이 얕아요. 그게 일어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어떤 무력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밀레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또 이 자세로 물에 누우면요. 네. 저절로 떠. 맞아요. 예. 배영 가능해요, 배영. 생존 수영 배울 때 이 자세를 배우잖아요.
그 머리와 상체가 위로 약간 올라오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네. 마치 관에 안치된 듯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밀레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장면은 사실 상상이 아니고 그 햄릿에 언급된 장면을 그대로 실제로? 네, 선택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 7장 중에 오피리아의 죽음을 전하는 왕비의 그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그대로 그림 속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배경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꽃들, 풀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피리아의 심리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내려놓은 거네요. 포기한 거네요. 네. 이야. 그 오른쪽에 덤불 찾으셨어요? 네. 덤불 이렇게 보시면 해골이 있어요. 진짜요? 네. 어디요? 오른쪽 그 위쪽에 오른쪽 다리 쪽에, 오른쪽 다리 위에. 네네네 오. 해골이 있어요. 사실 이게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려 넣은 거고요. 네. 네, 전 그리고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저도요. 못 찾았어요? 네. 자, 그 빨간 색깔 꽃 위쪽에 있다. 있죠. 네, 그 세 뿔이 개, 많이 나와 있는 맞아요. 그 바로 위에 네. 해골 모양이 네, 있네요. 세 개의 구멍이 있어요. 네, 이게 눈이고 네네네. 바로 그러니까 그 단풍나무처럼 손이 아, 뻗어져 있는 네. 그 부분 위쪽으로 네, 해골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찾기 힘든데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그 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보면 쐐기풀 표현한 거는 이제 고통을 표현한 거고 이게 늘어진 그 버드가지 네. 표현은요. 버림받은 사람.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상징성을 가진 이 꽃말들을 이렇게 그렸냐 하면 그 당시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꽃말 그 놀이가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다면 이 붉은 꽃은 뭐예요? 손 가까이에 있는? 네, 양귀비꽃이에요. 깊은 잠,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가까이 있네요. 오피리아 네. 가까이에. 그 네. 뺨 옆에 장미 찾으셨어요? 얼굴 근처에? 네네. 이게 이제 눈 옆쪽으로.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그녀의 오빠 그 레이티스가 그녀를 이제 뭐라고 불렀냐? 5월의 장미라고 불렀어요. 네. 마음이 아프죠, 지금 막. 네. 그 장미가 지금 물속에 잠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이제 목에 걸려 있는 그 제비꽃은 원래 이 그 햄릿에 나오는 작품 속에 나오는 이제 그 꽃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의도적으로 밀레이가 따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에 이렇게 걸려 있는 이제 제비꽃은 신뢰 뭐 또는 젊은 날의 죽음을 상징을 네, 합니다. 내용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상실에 의해서 그 네. 무력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근데 밀레이도 이 작품을 완성해 가면 갈수록 점점 무력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이 그림에 거의 뭐 동화돼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네. 글쎄 나중에 훗날에 그 왕립 아카데미 원장이 된 걸 보면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던 야망이 거.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이 그림의 모델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지. 그러게요. 그 모델이었던 사람은 라펠 전파 같이 활동했던 화가 화가예요? 로세티 부인이에요. 네. 아. 그 이름은 이제 엘리자베스 시덜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지금 입고 있는 옷 드레스가 그 당시 결혼할 때 입었던 결혼 드레스예요. 오. 그래서 지금 밀레이가 이거를 그릴 때 처음에 배경을 그리기 위해서 강가로 가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있는 그대로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그 풍경을 열심히 습작을 하고 이야. 다시 이제 화실로 돌아와서 음. 욕조를 가져다 놓고 모델을 물속에다 넣은 거예요. 이야. 그게 눕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고 어떤 상징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덜이 그 겨울에는 감기 걸려가지고 치료비를 물어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물이라 좀 데펴서 눕혀놓지. 그러게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모델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심취한 것이 아닐까. 그 오피리아에.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작품 속에 또 그 꽃말을 하나 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 데이지 꽃이 또 보여요. 이런 것들은 또 순결. 그리고 이게 노란 색깔 꽃들은 펜지꽃도 있는데 공허한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려진 것들이 하나도 없고 정말 다 그리고 의도된. 네, 의도돼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밀레이 또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작업을 완성을 했어요. 네. 사실 재밌는 점은 캠퍼스 위쪽에 모양이 타원형처럼 예. 그렇죠. 직사각형으로 안 돼 있어요. 네, 원래 직사각형 캠퍼스에 이 부분은 스케치가 되어 있고 완성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사실 여기에 쥐를 그리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아무도 이제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케치로만 남아 있고 지금 이 작품은 이 액자로 막혀져 있어요. 네. 생각보다
그림이 짠 공개됐을 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 밀레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굉장한 시간이 맞아요. 근데 공도 들였고. 상처가 크지 않았던 게 나중에 잘 됐잖아요. 그렇죠. 왕립 맞아요. 아카데미. 네, 예, 이게 뭐 신경 안 썼을 거야 아마. 맞아요. 이게 오피리아를 그린 화가들의 그림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 화가들이 창백한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음. 근데 밀레이가 그린 오피리아는 얼굴에 핏기가 약간 가시지 그러니까요. 않는, 네, 붉은 뺨 그리고 또 입술, 입술. 붉은 입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리얼하게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의도를 했던 거죠. 아니 뭐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달리 때문에 한 번 더 네. 주목받았다. 네, 달리도 그렸거든요, 오피리아를. 근데 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이제 극찬을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달리 오피리아가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작품이 거의 뭐 햄릿의 오피리아를 대표하는 그림이다라고 아하.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피리아의 네. 대명사격으로. 네. 이 작품을 사실 뭐 박물관에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경매에 나올 일은 없지만 그냥 추정해 본다면 한 500억 이상 네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야. 그럼 와 이거 꽃 한 송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꽃 한 송이 얼마야 그러면 이게? 아니 그러면 이 네. 오피리아라는 작품을 밀레이 작품 말고 네. 다른 작품을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라고 음. 네 보시면 됩니다. 야 오늘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피리아를 네. 저희가 또 한번 네, 만나봤습니다. 혹시 밀레라고 검색하실까봐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밀레이. 네. 밀레이. 네. 예. 우리 사투리 밀레이. 밀레이. 네, 이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네. 예. 작가님 퀴즈 하나 주시죠. 네, 명화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존 에버릿 밀레이의 오피리아입니다. 작품 속에서 물 위에 떠 있는 빨간 꽃은 몇 송이일까요? 아, 빨간 꽃이 아까 양귀비라고 양귀비. 하셨는데 네. 이 주인공 근처 빨간 꽃은 몇 송이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존 에버렛 밀레이 예, 오피리아 검색하셔서 꼭 한번 찾아서 보내주시면 월요일에 선물 드릴게요. 자 오늘은 굉장히 슬픈 노래를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아 과연 예상이 빗나가진 않았을지 네. 어떤 노래입니까? 오늘 선곡은요 울랄라 세션의 그려본다라고 네 선곡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시다면 일단 그려본다. 일단 오피리아 작품 많으니까 한번 그렇죠. 그려본다. 네. 우리 작가님도 한번 네. 다음에 좀 그려주시죠. 아유, 감히 밀레이만큼 못 그릴 것 같아서 네, 네. 네. 안 그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데 도전하시는 걸로. 나중에 해골 하나 그려주세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도 그 상상했어요. 네. 자, 오늘도 명화 이야기 이윤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